반갑습니다. 김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4분기 우버의 실적 발표 뭐를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2022년 4분기 예상, 요거는 자기들이 3분기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거래액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 같다? 여기 adjusted EBITDA 요것도 이제 요 정도 될 것 같다 하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나나 안 나나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순이익이 안 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짝 꼬아서 이게 요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adjusted EBITDA 무슨 말이냐? 순이익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이거를 투자하냐 물어보면은, 살아남는 1위만 여기서 이제 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djusted EBITDA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순이익이 실제로 안 나는데 조정을 한 이익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net loss가 이제 순손실이죠. 순손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저것 빼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516 밀리언이면 한 5천억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야, 이것저것 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손실에서 뭐를 어떻게 그 조정을 했길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나 한번 보면은, 거기서 이제 other income and expense, 영업 외 손익. 여러분들이 기업들도 자기들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한 그 주식이 갑자기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값이 떨어지는지 보긴 봐야지. 순손실을 계산할 때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팔지를 않아도.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식 보상. 주식 보상도 결국에는 자기 주식을 회사 사람들 주는 거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야, 우리 현금 안 주고 주식 대신 주니까 여기 실제로 현금 흐르면 크게 상관없으니까 우리 거기서 안 빼자. 그래서 조금 좀 좋아 보이게 좀 해보자. 그런 의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뭡니까? 이 바로 리걸 텍스, 소송 비용, 그런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게 이게 거의 284밀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3천억 원 정도 되겠지요. 이것들도 야, 우리 소송하는 거 우리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순손실 계산해서 조금 빼줘,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결국에 순이익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핵심이고,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한번 파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영업의 손익. 아까 말한 주식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우리가 그걸 순손실, 순이익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 3분기에는 쪽박이 나가지고 손실이 났냐? 보시면은 여기 unrealized loss.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주식은 안 팔았는데 주식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거를 순손실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550밀리언, 거의 6천억 원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주식, 디디 추싱이라고, 중국의 우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우버가 그게 상장 폐지를 해버렸어요. 상장 폐지를 해가지고 쪽박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꼬라박지. 그래서 순손실, 우리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게 마이너스로 났다. 근데 중요한 점은 결국엔 주식이니까 우버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돈 벌고 돈을 안 벌고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다. 디디가 이제 미국에서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홍콩에서 다시 상장을 했어. 미국, 중국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디디 주식이 살짝 올라가면은 우리 재무제표상으로는 돈을 번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면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이제 2분기고 이 3분기고 우리가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죠. 2분기에는 우버가 투자한 주식이 이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갔죠. 뭐가 떨어진다 보니까 디디가 거의 쭉 빠지고, 여기 조마토라고 이런 회사도 있었는데 없죠? 팔았다는 거죠. 이것도 팔고 디디도 이제 쭉 떨어지고 해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식 보상이 왜 이렇게 많나? 우버는 주식 보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 누구한테 주식 보상을 주나 한번 보면은 쭉 있는데, 큰 걸로 두 개 보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거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아니면 기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식 보상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 IT 쪽에 뭐 전문가들이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 근데 현금 나가는 게 많으니까 저 주식으로 대신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이거는 뭐 일반 재무팀이나 뭐 인사팀이나 그런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이고 이게 점점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그게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 빅테크에서 뭐 메타 여러분들 페이스북 있죠, 구글도 있죠, 뭐 다른 회사들이 계속 해고를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 그 사람들이 많이 해고 당하고 그러면은 주식 보상 주는 거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점점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미래에 주식 보상을 줘야 될 게 얼마 정도 있고 그게 몇 년 정도 걸리노?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주식 보상이 뭐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구글에 취직했다. 취직했을 때 현금 대신에 야 우리 2천만 원 주식으로 대신 2천만 원을 줄게.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4년 동안 나눠서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4번씩 나눠서 받아라. 그런 게 이제 주식 보상인데 그러면 이게 미래에 줘야 될 게 얼만큼 있냐 한번 보면은 3.8 빌리언 그러니까 뭐 4조 1달러 1,000원이라 치면은 뭐 4 정도 되겠죠. 4조 2.7년 정도를 나누어서 이 4조 원을 나눠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거꾸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 현재 남은 주식 보상이 4조 정도 있다. 평균 주기가 2.7년인데 1년에 얼마씩 나가는지 한번 보면은 거의 뭐 1.4조가 나가죠. 미래에 1.4조가 나가는데 그거를 또 우리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은 4분기로 나눠서 보면은 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기당 354밀리언 거의 뭐 3,500억 정도를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얼마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주식 보상으로 나가는 게 4,800억 원인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죠. 4,800억 밀리언이 다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숫자도 점점 내려가서 이제 수익성을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 주식 보상 비용도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뭐 대부분 보시면 뭐 우버, 장애인 대기요금, 뭐 보상금 지급, 운전자는 직원이다, 뭐 프리랜서다, 여기도 있죠. 영국에도 노동자로 인정을 했고, 그러면 노동자로 인정을 하면 결국에 뭡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최저임금 줘야 되고,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되고, 뭐 보험도 제공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 비용 자체는 일시적 비용. 어차피 소송 한 번 하면은 뭐 계속 싸울 필요는 없죠. 대법원 판결 받고 돈 주면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싸움, 대부분의 소송들은 직원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냐 아니면 뭐 실제 자영업자냐 그 두 개로 이제 싸우는 건데 결국 우버나 다른 경쟁자도 마찬가지로 따라야 되는 거죠. 뭐 우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한국에서 뭐 요기요와 뭐 배민이 막 싸웠을 때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둘 다 따라야 되죠. 영업 비용은 이 인건비나 그런 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영업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택시 서비스, 뭐 음식 배달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걸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1위만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 여러분들 편하면은 결국에는 핸드폰에서 내 손가락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앱만 쓰기 때문이죠. 지금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아요. 왜? 수익을 뭐 낼 필요가 없어. 지금 일단 이겨야 되는 거야. 버텨야 되는 겁니다. 1위가 돼야지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쟁사들 한번 봅시다. 리프트. 지금 뭐 사람들 리오프닝 해가지고 택시 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직원을 해고를 합니다. 또 배달앱 도어대시. 도어대시도 있죠. 거기 경쟁사들도 지금 뭐 사람들 다 짜라고 난리 났어요. 왜? 투자자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뭐 금리도 오르고 예전에는 뭐 돈 이렇게 막 들고 와가지고 막 투자해주던 사람들도 VC라고 하죠. 뭐 벤처 캐피탈.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돈 가지고 막 뿌리고 쿠폰 뿌리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 허리띠 쫄라매고 지금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막 해고를 한다. 경쟁이 점점 마무리로 이제 1등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우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어떻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순이익은 아직 안 난다. 하지만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영업 외 이익, 주식 보상 비용, 소송 비용, 수익성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업 외 이익은
디디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우버가 영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와는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펀더멘탈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고, 주식 보상 비용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또 그리고 또 매크로적인 다른 경쟁사와 봤을 때 주식 보장을 비싸게 줄 필요가 없다는 면을 고려한다면은 주식 보상 비용도 차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이제 일시적 비용이고, 물론 이제 비싸긴 하지만 일단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은 이 노동법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버가 2022년도에 영국 택시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죠. 어쨌든 이걸 대응해서 뭐 마진이 조금 남더라도 1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는 회사가 1위고 이제 1위만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우버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버가 돈을 너무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뭐 수익 납니까? 안 나요. 근데 왜 안 날까? 여러분들 배민 뭐 마찬가지. 제일 편한 거, 요즘엔 핸드폰을 하면은 하나만 써요. 하나만. 두 개 안 씁니다. 공평하게 아마존도 쓰고 이베이도 쓰고 뭐 쿠팡도 쓰고 여러 안 해요. 제일 편한 거 씁니다. 이 일을 수성만 한다면은, 버티기만 한다면은 나중에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좋은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